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관광에 대한 어원적 개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가지셔야만 앞으로 쭉 공부할 때마다 그 시간마다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해야만 머릿속에 숙지가 되니까요. 저와 함께 정의를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관광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의미로 관광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관광이란 다른 나라의 문물, 제도를 시찰하는 것 또는 다른 지방에 가서 그 나라의 아름다운 풍속이나 풍경 등을 구경하는 것 또는 유람하는 것,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놨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현대적 관점에서 이 그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상생활권인 정주지입니다. 자, 이렇게 가로를 쳐볼까요? 자, 일상생활 정주권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함께 정착하여 거주하는 것을 정주지라고 하는데, 일상생활권인 정주지를 떠나서 반드시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관광 목적지에서 뭘 하는 거죠? 네, 체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표시를 좀 저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자, 떠나서 여기에 별표, 그런 다음에 관광 목적지에 체류하면서 저와 함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서 경제적 소비를 하는 겁니다. 자, 소비 활동을 하죠. 물건을 산다든가 값을 지불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뭐가 있죠? 이게 종속 변수인데, 자,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되고 견문을 확대하게 되고 또 시찰, 또 어떤 기분 전환, 또 친선을 교류하고 국제회의 참석, 또 위락, 이런 것들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 세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다시 돌아올 목적. 저와 함께 이렇게 네모 표시를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다시 돌아올 목적입니다. 목적.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돌아올 위에다가 이렇게, 자, 위에도 밑줄 긋고, 돌아올.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 떠나라. 그리고 목적지에서 체류해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목적으로 어떤 활동? 지속적인 활동? 아니죠. 한시적 활동이죠. 한시적인 활동을 하는 종합활동의 총체를 관광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옆에 이쪽으로 화면을 보면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3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뭐라고 하죠? 네, 정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주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떠난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네, 내가 가려고 하는 관광 목적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네, 체류. 머문다 이거죠. 체류하면서 경제적 소비를 한 다음에 다시 정주지로 돌아와야만 되는 겁니다. 자,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네, 복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나서, 즉 떠난다는 것은 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동, 체류, 복귀 이런 3단계가 완성이 되어야만 관광은 성립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셨나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광은 일상생활권인 정주를 떠나서 관광 목적지에서 체류하면서 경제적 소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앞에의 이런 내용들을 얻는 그런 행위인데, 최종적으로는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일상생활권인 정주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무한대가 아니라 한시적 활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공부하면서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동양과 서양과 한국에서의 어원적 고찰을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입니다. 자, 동양에서 관광이라고 하는 어원이 나온 시기가 언제냐면 BC 8세기. BC 8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용어이죠. 자, 어느 나라의? 중국의 주나라. 그 책의 이름은 뭐죠? 네, 역경입니다. 역경.
그래서 이것을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하죠. 주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주나라 역경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저는 학생들에게 꼭 외우도록 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한문을 보고 설명드릴까요? 자,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 네, 이용빈 우왕. 자, 저와 함께 따라 주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봅시다.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 자, 길게 하겠습니다.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 꼭 머릿속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을 파악을 해볼까요? 자, 한문을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안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설명해 드릴까요? 자, 국, 나라의 빛, 빛광자, 나라의 빛을 뭐 하는 것? 보러 가는 것은 누가? 그 나라, 즉 우왕이라는 분이 누구를? 나를 손님으로서 대접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손님으로 대접받기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 이렇게 숭고한 의미를 갖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관광의 어원을 파악해 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 있어서 어휘는 줄여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관광이라는 말은 이 관국지광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국지광, 자, 저도 한문으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관국지광. 자, 관광은 여기에서 나온 어휘인데요. 자, 관국지광에서 이렇게 지워버리면 관광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은 관국지광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은 두 가지의 뜻을 지녔는데 하나는 왕이 손님 되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그 정도로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번째로 국빈을 존중하는 그러한 의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용어로 전문 용어로 hospitality, 환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다. 따라서 당시의 어휘는 세 가지로 개념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국지광, 다른 나라의 광화, 발전된 모습이죠. 광화를 보기 위해서 나라를 순회 여행하는 즉 이동의 개념이었다. 두 번째로는 타국을 순방하여서 그 나라의 토지 풍속 제도, 문물 등의 관찰이라고 하는 즉 견문의 개념이다. 즉 견문을 확대하는 개념이었다. 세 번째로는 치국 대도의 설계라고 하는 국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홍보 행정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동의 개념이었다. 견문 확대의 개념이었다. 국가 홍보를 위한 행정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해서 당시의 어원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관광 그러면 가장 핵심적 어원의 깊이 그 셈의 역할은 바로 BC 8세기경 주나라의 역경에서 나오는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이었다. 이것이 지금 관광에 대한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정통성 있는 어원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서양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서양의 어원은요, 실제적인 어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움직이는 동적이고요. 또 구체적이면서 이동이라고 하는 행위, 또 소비라고 하는 경제적 행위. 그래서 이동하여 소비하는 행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에서 어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영어로 관광 그러면 투어리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어리즘. 자,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은 토르누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토르누스. 토르누스는 도로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시골에 이렇게 그림을 제가 잘 그리지 못하지만 자, 시골에 우물이 이렇게 있는 소식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이렇게 두레박으로 물을 퍼내려고 하면 이 깊이가 깊으니까요. 두레박에 이렇게 달아서 여기서 이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 무거운 두레박이 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도로래라고 하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도로를 설치하게 되죠. 이것이 라틴어의 토르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념이 어떻죠? 네,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개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르누스라고 하는 것은 도르래 여기에서 나왔다. 즉 회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관광 그러면 투어리즘이고요. 또는 투어리스트다라고 해서 관광객을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파생되는 이 어휘는요, 또 누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가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1811년 영국의 스포츠 잡지 중에 하나인데, 더 스포팅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스포팅 매거진. 여기에서 이제 투어리즘, 투어리스트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소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공인된 관광 그러면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공인된 그러한 기관이죠. 자, 어디냐면, 자, 밑줄 좀 그어 주실래요? 1975년 세계관광기구 WTO. 자,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한 기관인데, 세계적인 공공기관이죠. 이것은 UN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UN 앞에 붙여서 WTO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관광은 투어리즘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를 했죠. 자, 세계관광기구 WTO 약자가 무엇이죠? W, 월드, T, 투어리즘, O, 오거나이제이션. 그래서 세계관광기구, 여기에서 투어리즘을 공식으로 표기하였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처음에 소개는 1811년 영국의 스포츠 매거진에서 소개를 했고, 그동안 계속 다양하게 사용해 오다가 공식적으로는 1975년 WTO, 즉 세계관광기구에서 관광, 이것은 투어리즘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쓰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뜻을 보면 단기간의 여행을 뜻하는 그런 행동의 목적과 또 기간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이런 용어로서 정착이 되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서양의 어원에서는, 자, 우선 영어로 투어리즘이라고 쓴다. 이 개념은 3단 논법에 의한 정의를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됩니까? 투어리즘은 그 파생 어휘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토르누스였다. 그리고 1811년 영국의 더 스포팅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것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오늘날 관광 그러면 통일된 어휘를 쓴 것은 1975년 WTO 세계관광기구에서 공식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일로 넘어가 봅시다. 독일에서는 관광을 프렘덴 베르케르 이렇게 합니다. 프렘덴 베르케르. 자, 합성어죠. 프렘덴 베르케르. 그래서 프렘덴 그러면 외국인 또는 외국의 이런 뜻입니다. 베르케르 그러면 동사인데요. 왕래하다. 자, 왕래하다. 아까 회전의 의미는 결국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동의 개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왕복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왕복하면서 주체와 행동의 형태를 나타내는 행위의 관점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독일어로 관광 그러면 프렘덴 베르케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영어권에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제 non 아니다 이거죠. 이미그런트 이민자가 아닌 사람을 관광으로 통계를 내왔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930년부터 관광원 행위자는 이민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tourism, 또 friend and worker, non-immigrant. 자, 공통적인 것은 자, 외국인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또는 이 지방 저 지방을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이동의 개념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었죠.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많은 그 일정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드리는데, 자, 처음부터 시작되어서 관광을 쓰기 시작한 용어로부터 이제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관광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에 나온 것은 최치원의 개원 필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을 하셨죠. 내용은 과거를 보러 중국에 간 지 6년 되었다 뜻입니다. 관광 6년.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원적 개념에 접근하는 것으로 인정받지는 못했고요. 실제로 최초의 우리나라의 관광의 어원이다 그러면 고려여정 11년
1115년 고려사 조료, 그죠? 고려사 조료라는 것은 고려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요약한 걸 고려사 조료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삼국, 선진국을 관광하게 함으로써 옛날 습관도 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얻어내는 견문의 확대를 통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관광의 최초의 어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별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살펴보면요. 관광의 어원이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이태조 때 한성부의 행정구역을요. 5부 52방, 북부의 10방 중에 그 중에 하나를 관광방으로 설치를 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예종 때에는 성현이 관광록에서 북경을 갈 때 지은 기행시, 그래서 관광록 이렇게 또 제목을 주었고요. 또 중종 때는요. 중종실록에 보면 선비의 부녀자들이 관광을 많이 하는데 관광을 엄히 금지한다라고 해서 관광이라는 어휘가 나왔고요. 또 정조에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를 통해서 중국의 문물 제도를 배우고 또 명승지를 바라보고 또 자연관광, 자연경관을 구경하러 다녔다. 이제 이렇게 해서 관광이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우리나라의 관광의 어원에 대한 또 절차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그 다음에 현종 때는요, 작자는 미상인데, 한양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양가. 또 김기수의 관광일기에서는 일본 견문기, 또 독립신문에서는 또 관광지를 개발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외화를 취해서 나라를 부흥케 하자. 이렇게 어휘를 했고요. 6일진의 관광약기. 자, 관광을 약술에서 기록한 관광약기에서는 일본 나고야 박람회를 갔다 온 후에 견문기를 쓰였던 내용에서 관광이라는 용어를 봤고요. 관광약기.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1961년 8월 22일 최초의 관광이 법적으로 공인된 그러한 것이죠. 이 기록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앞뒤로 별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연도와 날짜까지 외워주시면 더 좋겠는데 날짜는 굳이 뭐 하지 않더라도요. 연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연도 또 이런 것을 이제 어떤 법적인 것과 용어를 섞어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 여기를 통해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관광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 즉 최초의 관광 관련 법이다. 그 법의 이름은 관광사업진흥법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관광사업진흥법인데 관광산업진흥법 이렇게 이제 살짝 꼬여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여기 조심하십시오. 사업과 산업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광사업진흥법에서 우리나라의 관광에 대한 용어가 공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봐서요. 이제 동양에서의 의미, 서양에서의 의미, 우리나라에서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관광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또 생소하기도 하고 또 관광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앞에서 제가 관광이 3대 조건 하면 3가지의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에 얼마만큼 부합이 되어서 학자들이 설명을 했느냐 하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이 학자들이 그 전부터 주장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3단계가 일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발표했던 내용이니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즉 정착하여 거주하는 정주지, 그 다음에 관광을 위한 목적지 이렇게 나눠지고요. 머릿속에 기억하시죠? 정주지를 반드시 어떻게 돼야죠? 떠나야 되죠. 이동. 관광 목적지에서 체류.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복귀. 이 3단계입니다. 이걸 갖고 그림을 그려놓고 학자들이 누가 과연 가장 접근해서 했는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죠. 자, 최초에 가장 먼저 관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분이 슐레른입니다. 독일 분이죠. 자, 슐레른 교수는 1911년에 관광을 이렇게 표현했죠. 일정한 지구, 주 혹은 타국에 들어가 체제하고, 여기 체제 나오죠.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꽤 많이 접근했죠. 자, 그 다음. 외국인이 유입체제 유출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모든 관광 현상과 그 현상이 직접 결부되고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사상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 가운데 특히 경제적인 것을 하는 행위를 표현한 개념을 뜻한다. 그래서 경제적 모든 사상 표현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투 벌만입니다. 자, 아르투 벌만은 관광론 그의 책 저자. 자, 1931년도입니다. 자, 제가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전환, 위락, 업무 등 목적을 위하여 정주지를 어떻게 합니까? 떠난죠? 이동했죠. 이동하는 여행은 총체적 개념이다. 나머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어느 학자가 세 가지의 성립 조건을 만족시켜 나서 접근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다음 학자의 또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933년 오길비. 자, 오길비 교수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주장했는데요. 1933년 관광객 이동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째, 귀국할 의사를 가지고, 자, 귀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복귀죠, 복귀. 복귀할 의사를 가지고 주거를 일시적으로 떠난다. 즉, 이동해라 하는 거죠. 근데 복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관광 목적지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돌아와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1년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1년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만 거주지를 떠나서 다시 돌아와라 하는 거죠. 1년 이내로 돌아와라. 이것이 나중에 이제 유엔 기구에서 이분의 주장을 기초로 해서 정하게 되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기간의 범위를 정해졌다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길비 교수.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여행 중에 소비되는 돈은 반드시 그 거주지에서 취득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경제적인 것까지 정의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완벽한 3단계의 것을 했다는 것인데요. 자, 다시 돌아올 예정, 즉 복귀할 예정으로 관광 소비를 하는 것을 강조한 기환 예정 소비설. 이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설을 발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환 예정 소비설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길비 교수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배고플 때는 또 썰렁한 얘기입니다만 갈비가 생각나죠? 오갈비. 네, 실수하지 않도록. 네, 잠시 제가 썰렁한 개그를 했는데요. 오길비 교수, 영국 분이에요. 자, 다음 로버트 글릭스만이죠. 자, 로버트 글릭스만. 자, 로버트 글릭스만은 1935년 2년 뒤에 일반 관광론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자, 관광이란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일시적인 체제, 자, 체류죠. 일시적인 체제와 그 지역 주민들과의 재관계의 총화이다. 네, 글릭스만은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다음. 자, 이제 매드생이 되겠습니다. 자, 매드생은요, 1966년에 자, 이 학설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매드생의 관점은 어떤 관점인지. 자, 이거 조금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혼란스럽죠? 보시기에. 자, 관광이란 사람이 기분 전환을 하고 또 휴식을 취하며 또한 인간 활동의 새로운 재분야, 즉 모든 분야나 또는 미지, 궁금한 알 수 없는 곳, 미지의 자연 풍경에 접함으로써 이 경험과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든가 또는 정주지를 떠나서, 자, 떠나는 개념이죠. 정주지를 떠나서 또 체제함으로써 정주지를 떠나 여기서 체제. 여러분, 체제나 체류는 같은 말이니까요.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해서 성립하는 여가 활동의 일종이다. 자, 그래서 여가 활동의 일종으로 주장한 내용인데요. 자, 정주지에서 떠나 관광 목적지에서 체제하고, 자, 돌아오는 건 얘기 없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낫죠. 앞에서 언급했던 분들과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런 그림을 그려서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여가 활동의 일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해봤는데요. 자, 메드생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요. 1번 분입니다. 쯔다노브로 교수인데요. 자, 이분은 1969년 국제관광론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관광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관광이란 사람이 일상생활권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자, 두 가지 표현했습니다. 3단계 중에서 떠났다, 이동, 그리고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복귀, 기환 소비 예정설 이런 거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타 지역의 문물, 제도 등을 목적지에서 하는 거죠. 시찰하고 또 풍경을 감상하고 또 유람할 목적, 이렇게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행하는 것을 관광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쯔다노브로는 1969년에 국제관광론이라는 책에서 관광이라는 사람이 종주지, 자기가 살고 있는 데를 떠나서 관광 목적지에서 체류를 한다. 체류를 이동해서 돌아온다, 복귀한다. 자, 복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 체류에 대해서는 언급을 되지는 않았지만 이동을 한다, 복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생활권을 떠나 이동하고 다시 돌아와 복귀를 한다라는 개념을 해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그렸던 이 3단계의 이 관광의 성립 조건, 이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만 오늘 배운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쭉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종합적인 것을 쭉 제가 정리를 한번 또 요점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자, 첫째, 관광은 동양적 어원에서, 자, 책을 보지 말고요, 저를 봐주세요. 동양의 어원에서 본다면 어느 나라? 네, 주나라, 중국의 주나라. 무슨 책? 역경. 언제적? BC 8세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 문장. 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관국, 지광, 이용빈, 우왕.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 그래서 국지광, 나라의 빛을, 광화를 살펴보러 가는 행위야말로 누가? 우왕께서 누구를? 나를 손님 대접, 손빈자, 손님을 대접하기에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3대 개념을 주었죠. 하나는 뭡니까? 네, 견문을 확대한다. 또 하나는 뭐죠? 네, 견문을 확대하고 또 국가의 홍보 개념과 함께 이동의 개념을 주었고요. 이렇게 3대 개념으로 주었다.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관국지광의 약자로서 여기에서 나온 용어이다. 관광. 이렇게 기억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서양으로 건너가 볼까요? 자, 서양에서는 관광 그러면 뭐라고 쓴다고 그랬죠? 네, 투어리즘, 오늘날 투어리즘인데 이것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하나는 1811년 영국 스포츠 잡지 스포츠 매거진에서 소개가 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공인이 드디어 되죠. 언제? 1975년 이제 투어리즘이 공인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UN 기구, 즉 UNWTO 여기에서 공인이 되어서 오늘날 관광 그러면 투어리즘이고요. 그러면 이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다. 즉 라틴어에 뭐라고 했죠? 네, 토르누스, 도르래, 빙글빙글 돌다. 자, 화면을 옮겨서 또 이쪽으로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어는 관광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기억나십니까? 프렘덴, 자, 합성어입니다. 제가 점을 찍어 드릴게요. 프렘덴 베르케르,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은 어떻게 되나요? 네, 프렘덴은 외국인. 자, 외국인의 형용사일 경우는 외국이겠죠? 이동하다, 동사죠? 이동하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개념으로 봤죠. 그래서 서양의 개념은 동적이면서도 이동의 개념으로 적극적 활동으로 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다시 또 화면을 또 제가 이쪽으로 또 칠판 끝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에서 어원의 종류 보면 여러 단계가 있지만 고려사 조류, 고려의종 11년에 고려사 조류라고 하는 책이 최초로 관광을 인정받았고요. 그 그룹도 쭉 넘어와서 1961년 8월 22일 무슨 법? 네, 관광사업진흥법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관광이 최초로 어원으로 정립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3단계로 이렇게 쭉 어원을 정리한 다음에 또 관광이 3대 요건, 그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3대 요건.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일상생활권 정주지에서 어떻게 떠난다, 이동, 그리고 관광 목적지에서 체류하며 경제적 소비 활동을 한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귀환, 즉 돌아온다, 복귀. 그래서 이동, 체류, 복귀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학자별로 얘기됐던 그 주장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충분히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 판단하면서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